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이 채널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해주시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보이지 않는 사람. 월요일 오전 8시 40분. 서윤재는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복사 용지와 방향제가 뒤섞인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 냄새. 9년째 맡아온 냄새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그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다. 어젯밤 11시에 보낸 기획안 수정본에 대한 답장이 아직 없었다. 당연한 일이긴 했다. 7층 마케팅 전략팀 사무실은 이미 절반쯤 차 있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직원 2명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것도 익숙한 풍경이었다. 윤재는 자신의 자리, 팀장석에서 3번째로 떨어진 구석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노트북을 열었다. 대리. 입사 3년 차에 달았다. 그때는 빠른 편이었다. 열심히 하면 다음도 빠를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오지 않았다. 9년이 흐르는 동안 주위 사람들은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어느새 팀장 자리까지 넘봤지만 그의 명함에는 여전히 대리 2글자가 찍혀 있었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아니, 정확히는 이상한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는 일이었다. 윤재 씨, 어제 수정한 거 나한테 공유해줘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다. 승철 과장 작년에 팀에 합류한 본인보다 입사 4년 후배인 그 과장.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 팀장님이 오늘 조찬 미팅에서 바로 발표하신대서요. 좀 빠르게. 윤재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공유 폴더에 올렸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듣지 못한 채 승철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발표는 당연히 팀장이 할 것이다. 팀장이 발표하면 이번에도 기획의 공은 팀장과 과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재의 이름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작성자란에나 겨우 적힐 것이다. 아주 작은 글씨로. 9시가 되자 사무실이 가득 찼다. 회의실 쪽에서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몇몇이 그쪽으로 움직였다. 윤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자신이 초대받지 않은 회의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밤새 만든 기획안이 그 회의실에서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발표되고 있다는 것도.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 있었다. 오전 11시쯤 회의실 문이 열리며 팀장 낭상무가 웃으며 나왔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승철 과장도 표정이 밝았다. 분위기를 봐서는 발표가 잘 된 모양이었다. 윤재 씨. 팀장이 지나치면서 불렀다.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고생했어요. 딱 그 말이었다. 고생했어요. 구체적인 칭찬도 피드백도 다음 업무 지시도 없이 마치 편의점 알바생에게 수고해요 하고 나가는 것처럼. 윤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점심시간 그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옆 테이블에 승철 과장과 팀원 셋이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들리지 않았다. 굳이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홍보팀 박서현을 마주쳤다. 같은 해입사한 동기였다. 그는 올해 초 차장으로 승진했다. 윤재야, 오늘 낭상무 발표 반응 좋았나 봐. 위에서 칭찬했다더라. 그래? 너 기획한 거잖아, 사실상. 다 알아. 다 안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씁쓸하게 들렸다. 다들 알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오후 내내 윤재는 다음 달 캠페인 분석 자료를 정리했다. 요청한 사람은 승철이었고 마감은 내일 오전이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사무실이 하나둘 비어갔다. 밤 10시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에어컨 소리만 남은 텅 빈 사무실에서 그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다면 틀린 말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빛은 내가 만들고 그 빛 아래 서는 사람은 따로 있는. 그런 구조가 9년 동안 반복되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을 꺼냈다. 5년째 사귄 남자친구 현우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밥은 먹었어? 오늘도 야근이야? 응. 지금 나가. 고생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고 쓰려다 지웠다. 그냥 자도 돼. 나 늦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윤재는 안으로 들어가 닫힌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잠깐 자신의 얼굴이 스테인리스 문에 흐릿하게 비쳤다. 9년 차 대리. 서윤재.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사람. 챕터 2 쌓이는 것들. 수요일 오후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팀장과 승철 과장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뭔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듯 했는데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3분기 전략 TF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윤재는 그 글자를 읽으며 마우스를 움직이다 멈췄다. 지난달 낭상무가 임원 보고에서 언급했던 TF였다.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짜는 팀으로 외부 컨설팅과 협업하는 프로젝트였다. 규모가 꽤 됐다. 성과만 나온다면 팀 전체의 위상이 올라가는 종류의 일. 그가 석 달 전부터 혼자 조용히 준비하던 것이기도 했다. 경쟁사 분석, 소비자 행동 데이터 분석, SNS 플랫폼별 도달률 비교. 업무 시간 이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어차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으로 그 자료들이 어느 보고서에 기반이 됐고 어느 발표의 핵심 수치가 됐는지는 그가 가장 잘 알았다. 회의실 안에서 낭상무가 웃으며 무언가를 말했다. 승철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 메모장을 켰다. 저녁에 팀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다. 낭상무 3분기 전략 TF 구성 완료. 팀 대표로 승철 과장 참여. 다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5줄짜리 메시지였다. 윤재의 이름은 없었다. 핸드폰을 엎어놨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다시 모니터를 봤다. 괜찮아. 속으로 중얼거렸다.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날 퇴근길에 현우와 통화를 했다. TF에 나 빠졌어. 내가 석 달 준비한 건데. 잠깐 침묵이 흘렀다. 승진 심사 때는 어차피 다 드러나지 않아? 드러나면 뭐해? 승진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윤재야, 너 진짜 이렇게 계속 있을 거야?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렀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다. 회사를 떠날 용기가 없는 건지, 아직은 버텨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뎌진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팀 최기욱 팀장을 만났다. 그는 뜬금없이 물었다. 윤재 씨, 요즘 어때요? 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낭상무가 요즘 윤재 씨 말을 좀 하더라고. 어떻게요? 최 팀장은 잠깐 망설이다 말했다. 일은 잘하는데 리더십이 좀 부족하다고. 리더십. 그 단어가 뒤통수를 때렸다.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아무도 자신에게 팀을 이끌 기회를 준 적이 없는데 리더십이 없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최 팀장은 힘내요라는 말을 남기고 먼저 내렸다. 사무실로 들어서면서 윤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다. 동료들이 각자 자기 모니터를 보며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 자신이 만들어 온 것들이 분명히 이 회사 어딘가에 층층이 쌓여 있었다. 문제는 그 공이 자신의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 주 금요일 점심을 혼자 먹으며 핸드폰으로 기사를 훑다가 문득 멈췄다. 마케팅 업계 인재 유출 심각 경쟁사 기업 공격적 영입 나서. 기사 안에는 디지털 마케팅 전략 분야의 인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회사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업계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한 경쟁사였다. 그냥 읽고 넘겼다. 스스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뭔가 작은 게 마음 한켠에 걸렸다.
작은 가시처럼 빼지도 무시하지도 못하는 크기로. 챕터 3 연락. 메시지가 온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 2시였다. 링크드인 DM이었다. 윤재는 업무 중에 링크드인 알림이 오면 보통 저녁에 확인했다. 채용 공고 광고거나 아는 사람의 업무 업데이트거나 크게 중요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바로 확인하게 됐다. 안녕하세요. 세라젠 마케팅 전략본부에서 연락드립니다. 서윤재님의 커리어와 역량에 관심이 있어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짧게 통화 가능하신지요? 세라젠. 잠깐 생각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봤던 이름이었다. 최근 3년 동안 업계에서 눈에 띄게 성장한 회사.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기반 전략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올린 곳. 손가락이 멈췄다. 채용 담당자의 메시지라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본부에서 직접 보냈다는 게 좀 달랐다. 보통 HR팀이나 헤드헌터가 먼저 접촉하는데 반신반의하며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어떤 포지션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장은 1시간도 안 돼서 왔다. 현재 디지털 마케팅 전략팀 시니어 직무를 위해 업계 인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윤재님의 경우는 업계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역량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능하시면 비공개로 간단히 뵙고 싶습니다. 업계에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역량을 인지했다는 말에 윤재는 미간을 좁혔다. 자신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낸 결과물이 거의 없었다. 내부 보고서, 팀장 명의의 발표, 과장의 기획안으로 올라간 것들 외에. 그렇다면 어떻게? 궁금증이 생겼다. 그냥 닫아버리기엔. 일주일 뒤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상대는 세라젠 전략본부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마혜진이라는 인물이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이 빠르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마혜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미소를 지었다. 2년 전 소비자 행동 리포트 작성하신 거 맞죠? 윤재는 눈을 깜빡였다. 그건 팀 보고서였는데요. 보고서 내의 분석 방법론이 독특했어요. 업계에서 잘 쓰지 않는 코호트 분석을 마케팅 전략에 접목한 거. 저희 쪽 사람이 그걸 보고 누가 썼는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그 보고서는 팀장 이름으로 임원실에 제출됐다.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업계는 생각보다 좁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저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그런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이름을 알리기보다 실제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윤재 씨가 있는 조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대략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윤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저희 제안을 들어보시겠어요? 제안 조건은 꽤 구체적이었다. 세라젠 디지털 마케팅 전략팀 수석 매니저. 현재 연봉보다 35% 인상. 성과급 별도. 자율 출퇴근제. 그리고 3개월 내에 자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리드할 수 있는 권한. 카페를 나오며 윤재는 잠깐 햇빛에 눈을 찡그렸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9년 동안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했지만 실행에 옮길 용기가 없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이직이라는 단어에 따라붙는 불확실성이 그를 붙잡았다. 그런데 지금은 무언가가 달랐다. 기다렸다는 느낌. 세라젠은 그를 발굴한 게 아니라 기다린 것 같았다. 그 느낌이 뭔가 다른 종류의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저녁 현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이직 제안받았어. 어디서? 세라젠. 마케팅 전략팀. 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짜? 거기 요즘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응. 조건은? 윤재가 숫자들을 말하자 현호가 잠깐 말이 없었다. 윤재야. 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심장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다. 챕터 4 결정하는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 윤재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옆에서 현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 편안한 소리가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핸드폰을 들어 메모장을 열었다. 이직을 해야 하는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번갈아 쓰다 지웠다. 쓰다 지우기를 3번쯤 반복하다 결국 메모장을 닫았다. 이성으로 정리가 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9년. 그 숫자가 자꾸 걸렸다. 9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이 회사를 떠나는 게 맞는 건지. 그런데 동시에 9년을 이렇게 살아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앞으로의 9년도 같을 거라는 예감. 금요일 오전 윤재는 일찍 출근했다. 평소보다 1시간 앞선 시간이었다. 사무실이 텅 빈 상태에서 혼자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지난 9년간 자신이 작업한 파일들을 천천히 들여다봤다. 캠페인 기획서, 소비자 분석 보고서, 경쟁사 벤치마킹 자료, 디지털 채널 전략 문서. 수백 개의 파일.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고된 것들.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든 어디에 기록되든. 이걸 만든 건 나야. 그리고 세라젠의 마해진 이사는 그걸 알고 있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윤재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마해진의 연락처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서윤재입니다. 아, 서윤재 씨.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제안 받아드리겠습니다. 짧은 침묵. 잘 생각하셨어요. 마해진의 목소리에는 놀람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합류 시점은 언제 가능하세요? 한 달이요. 인수인계 마무리하고. 충분해요. 저희 쪽에서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릴게요. 통화를 끊고 화장실 거울을 봤다.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이상하게 눈빛이 달라 보였다. 아니면 원래 이런 눈빛이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건지. 사직서를 쓰는 건 생각보다 빨랐다. 양식을 찾는 것도 내용을 채우는 것도. 9년 동안 수백 개의 문서를 써온 사람에게 사직서 한 장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후 3시 낭상무에게 미팅을 요청했다. 팀장 자리에 앉아있던 낭상무는 윤재가 들어오자 살짝 눈썹을 올렸다. 자신에게 먼저 미팅 요청을 한 게 처음이라는 표정이었다. 어떤 일이에요? 윤재는 봉투를 내밀었다. 낭상무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다. 그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게 무슨 사직서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근무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윤재는 잠깐 생각했다. 무슨 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이직하게 됐습니다. 어디로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알려줄 이유가 없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쥐고 있는 카드가 생긴 것 같았다. 낭상무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윤재는 인수인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9년짜리 무게가 조금 덜어진 것처럼. 저녁에 현우한테 문자를 보냈다. 결정했어. 간다. 답장은 빨랐다. 잘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웃음이 났다. 이 사람. 큰 결정을 내린 날에도 밥 걱정을 하는 이 사람이. 아무거나. 맛있는 거. 알았어. 기다려. 창밖을 봤다. 도시의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 건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챕터 5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짐을 싸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9년을 보냈지만 책상에 남긴 흔적은 생각보다 적었다. 머그컵 하나, 손때 탄 노트 2권, 서랍 구석에 처박힌 볼펜 몇 자루. 정리하고 나니 텅 빈 책상이 멀쑥하게 남았다. 동료들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오래 일한 선배들은 고생했어요라며 악수를 건넸다. 같은 해 입사한 동기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승철 과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었다. 윤재는 업계라고만 답했다. 낭상무는 마지막 날 아침에 잠깐 불렀다. 윤재 씨 마음 바뀐 거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승진 심사에서 윤재 씨 얘기 나왔어요. 좀 더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말이 어딘가에서 비수처럼 꽂혔다. 좀 더 있었으면. 9년을 있었는데 더 있어야 했다는 건가? 좋은 기회라면 이미 있었겠죠.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낭상무가 잠깐 말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과 간단한 송별 자리가 있었다. 구내식당 한쪽을 잡고 케이크와 음료를 놓은 수수한 자리였다. 윤재는 웃으며 이야기했고 사진도 찍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어딘가는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잘 가요라고 외쳤다. 윤재는 손을 한번 들었다. 문이 열렸다. 들어갔다. 닫혔다. 건물 밖을 나오자 저녁 바람이 불었다. 가방을 어깨에 올리고 걸음을 뗐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멈춰 서서 건너편을 봤다. 괜찮았다. 아니, 사실은 괜찮은 것보다 더 많은 무언가가 있었다. 뭔가 꽉 막혀있던 것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감각. 9년간 쌓아온 것들을 들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기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다. 한 발을 내딛었다. 다음 주 월요일. 세라젠 본사는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었다. 유리와 철제로 이루어진 전 회사보다 더 넓고 탁 트인 건물이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랐다. 방향제 냄새가 아니라 나무와 식물 냄새.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초록빛 벽 때문이었다. 마혜진 이사가 직접 로비로 나와 맞아줬다. 서윤재 씨 환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서 매니저라고 불러도 돼요. 매니저. 그 호칭이 귀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울컥했다. 9년 동안 대리였던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호칭으로 불리는 그 순간 내부를 둘러봤다. 전 회사와 달리 팀 공간이 열려 있었다. 파티션이 낮았고 곳곳에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사람들이 서서 이야기하고 앉아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활기가 달랐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에요. 팀 소개받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파악하고. 하지만 바로 뛰어드셔도 돼요. 뛰어들고 싶은데요. 마혜진이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자리로 안내받는 내내 마주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건네는 인사. 그런데 그 인사에 무게가 없었다. 부담이 없었다. 그냥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처음 알아가는 가벼우면서도 정직한 인사. 자리에 앉아 노트북 전원을 켰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월요일 아침이 싫지 않았다. 챕터 6 빈자리의 무게. 전 회사에서 윤재의 빈자리가 실감되기 시작한 건 이직 후 3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마케팅 전략팀 팀원들은 처음 며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윤재가 맡던 업무는 승철 과장과 다른 2명이 나눠서 처리하면 된다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착각이었다. 첫 주 3분기 전략 TF 자료를 준비하던 승철이 가장 먼저 막혔다. 경쟁사 분석 데이터가 없었다. 정확히는 있긴 했는데 윤재가 구축해 놓은 형태가 아니었다. 날것의 데이터였다. 어떤 방식으로 가공하고 어떤 프레임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윤재 씨가 하던 방식이 뭔지 아는 사람? 회의실에서 누군가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윤재가 하던 방식. 9년간 혼자 만들어 온 방법론. 누구와도 공유된 적 없고 매뉴얼이 된 적도 없는. 그냥 그 사람이 하면 됐으니까 누구도 궁금해한 적 없던.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너무 계략적이라서. 사실 윤재는 인수인계를 꼼꼼히 했다. 파일 정리도 프로세스 설명도. 하지만 9년 동안 쌓인 감각과 판단력까지 한 달 안에 넘길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두 번째 주 낭상무가 임원진에게 3분기 전략 TF 중간 보고를 해야 하는 자리에서 발표 자료에 구멍이 생겼다. 소비자 인사이트 부분이 엉성했다. 숫자는 있는데 해석이 없었다. 맥락이 없었다. 이전 보고서들과 비교하면 한눈에 보일 만큼 수준 차이가 났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이 분석 누가 한 거예요? 낭상무는 잠깐 침묵했다. 팀에서 진행했습니다. 전에는 더 정교했는데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또 침묵. 그게 전부였다. 회의는 어색하게 마무리됐고 낭상무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세 번째 주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진행 중이던 콘텐츠 파트너십 협의 건이었다. 상대방이 물었다. 혹시 서윤재 대리님은 어디 가셨나요? 담당자가 바뀐 건지. 이직하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분이랑 얘기가 잘 되고 있었는데. 진행 상황은 인수인계가 됐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승철은 속으로 욕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그 건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한편 세라젠 사무실에서 윤재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었다. 오전에 팀 스탠딩 미팅이 있었다. 돌아가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윤재가 입사 2주 만에 준비한 경쟁사 분석 초안을 발표했다. 마혜진 이사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이 접근법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비자 이탈 패턴을 코호트 단위로 추적한 건데요. 기존 자료에서 시계열이 단편적으로 잘려 있어서 흐름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분석했어요? 한 3년 됐을 거예요.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팀원들을 둘러봤다. 이게 우리 팀이 찾던 방식이에요. 다들 참고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팀원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다. 황민섭이라는 입사 3년 차 남자였다. 서 매니저님, 저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코호트 분석 적용하는 방식. 윤재는 잠깐 그를 봤다. 배우고 싶다는 눈빛. 자신에게 직접 물어보는 눈빛. 점심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요. 황민섭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걸 보는 순간 윤재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자신이 만들어낸 무언가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달고 전달하는 느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그 감각이 낯설게도 좋았다. 챕터 7 알기 시작한 사람. 세라젠에서의 첫 프로젝트 발표는 이직 6주 차였다. 마혜진 이사가 윤재에게 직접 기회를 줬다. 다음 분기 디지털 캠페인 전략 방향성 발표. 팀 전체가 들어오는 자리였고 본부장도 참석하는 세션이었다. 내부적으로는 신규 시니어 매니저 역량 검증의 성격도 있었다. 전 회사였다면 이런 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누군가의 발표 자료를 밤새 만들고 뒤에 앉아 있었겠지. 발표 전날 밤 윤재는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커피를 옆에 두고 노트북 화면을 조용히 들여다봤다. 60페이지 분량. 소비자 행동 데이터, 경쟁사 포지셔닝 분석, 채널 믹스 전략, 예상 ROI. 모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든 것들. 발표하는 사람도 자신이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떨리는데 그 떨림의 종류가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에 가까운 무언가. 발표 당일 회의실에 20명가량이 모였다. 윤재는 자료를 띄우고 정면을 봤다. 안녕하세요. 전략팀 서윤재입니다. 오늘은 4분기 디지털 캠페인 전략 방향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9년간 뒤에서 만들어온 발표를 이제 앞에서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부터 시선이 집중됐다. 기존 업계 분석 방식과 달리 소비자 이탈 패턴을 역추적해서 획득 채널별 LTV를 재정의한 부분에서 본부장이 처음으로 메모를 시작했다. 중간에 질문이 나왔다. 이 소비자 세그먼트 분류 기준이 뭐예요? 재구매 주기와 카테고리 교차 구매 패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단순 연령 성별 분류보다 행동 기반 세그먼트가 캠페인 타겟팅 정확도를 올려준다는 걸 데이터로 확인했고요. 데이터 기간은요? 36개월치입니다. 세라젠. 내부 데이터 기준으로요. 본부장이 고개를 들었다. 36개월을 직접 분석했어요? 입사 후 4주 동안 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본부장이 웃었다. 계속하세요. 발표 후 피드백 세션에서 본부장은 3가지를 직접 짚었다. 하나는 칭찬이었고 2가지는 보완점이었다. 칭찬은 짧고 명확했고 보완점은 구체적이었다. 전 회사에서는 수고했어요. 하나가 전부였다.
여기서는 내 발표가 실제로 검토되고 반응이 오고 방향이 만들어졌다. 끝나고 나오는 길에 황민섭이 옆으로 붙었다. 서 매니저님 진짜 멋있었어요. 멋있긴. 아니 진짜요. 본부장님이 메모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회의실에서 복도로 나오며 창밖을 봤다. 오후 햇살이 잘 들었다. 눈이 조금 부셨다. 그 주 금요일 마혜진 이사가 윤재를 불렀다. 발표 잘 봤어. 본부장님이 직접 챙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4분기 주요 캠페인에 서 매니저 리드로 붙이고 싶다고. 어때요? 리드. 내가 리드. 한 달 전까지 이름도 안 올라가는 보고서를 만들던 사람이 이제 프로젝트 리드가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했다. 마혜진이 잠깐 그를 바라봤다. 서 매니저가 오기 전에 이 포지션에 다른 사람 2명이 있었어요. 2명 다 6개월을 못 채웠거든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요. 마혜진이 피식 웃었다. 역시 마음에 들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며 현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프로젝트 리드 됐어. 와, 언제? 오늘. 4분기 주요 캠페인. 대박이다. 축하해. 밥 먹으러 나와. 바로 가면 돼? 응. 맛있는 거 먹자. 전화를 끊고 지하철역을 향해 걷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경쾌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퇴근길이 가벼운 날이었다. 챕터 8 전 회사의 균열. 전 회사에서 그 이름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낭상무의 입에서였다. 임원 보고가 끝난 직후 낭상무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승철 과장을 불렀다. 세라젠 거 봤어요? 승철이 눈을 깜빡였다. 무슨 거요? 마케팅 업계 뉴스레터에 세라젠 4분기 캠페인 기사 났는데. 전략 총괄 인터뷰. 누가요? 낭상무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승철이 화면을 봤다. 사진 속에 짧은 헤어에 회색 재킷을 입은 여자가 있었다. 기사 제목 밑에 인터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라젠 4분기 캠페인 전략 총괄 서윤재 시니어 매니저. 승철의 손이 잠깐 멈췄다. 윤재 씨? 6주 만에 프로젝트 리드야. 6주. 낭상무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다. 정확히는 뭔가 억울한 감정. 저희가 9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정직한 실수였다.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던 게 맞는 말이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인터뷰 내용을 읽었다. 서윤재는 인터뷰에서 전 회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쌓아온 것들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 한 문장이 전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수처럼 읽혔다. 다음 날 팀 단톡방이 조용히 달아올랐다. 누군가 기사를 올렸고 리액션이 달렸다. 대부분이 이모지였지만 내용은 각자 읽었다. 인사팀 최기욱 팀장은 그날 오후 낭상무를 찾아갔다. 윤재 씨 나간 이후로 TF 자료 품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피드백이 위에서 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 승진 심사에서 계속 보류됐던 게 좀 아깝긴 해요. 낭상무가 창밖을 봤다. 그건 내 결정이 아니었어요. 누구 결정이었는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됐어요. 대화가 끊어졌다. 며칠 후 이번에는 거래처에서 직접 신호가 왔다. 파트너십 협의 중이던 콘텐츠 에이전시 대표가 연락을 해왔다. 세라젠에서 서윤재 매니저와 미팅을 했다고. 업계 좁다는 게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라젠 쪽에서 제안이 왔어요. 서 매니저님이 직접 미팅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조건이라. 어떤 조건인데요? 저희 콘텐츠를 직접 기획 단계부터 같이 참여시켜주겠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그냥 납품 구조였는데 윤재가 전 회사에서 진행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었다. 거래처를 단순 외주가 아닌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그 방식은 전 회사에서 한 번도 공식화된 적이 없었다. 윤재 혼자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쌓아온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낭상무는 책상에 손을 짚었다.
거래처가 움직인다는 건 업계에서 신호가 간다는 것이다. 그 신호가 윤재의 이름과 함께 전달되고 있었다. 내부에서도 균열이 왔다. TF팀에서 가장 젊은 직원인 강지수 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팀 내 소문은 달랐다. 지수가 세라젠에 지원했다는 것. 이유는 간단했다. 윤재가 거기 있으니까. 승철은 그 소문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보다 4년 후배인 사람이 전 회사 팀원들을 데려가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은 9년 동안 자신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자신이 이름을 올린 보고서를 밤새 만든 사람. 편하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냥 이직 잘한 거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사람 덕에 여기까지 왔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재빨리 눌렀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챕터 9 동시에 벌어지는 일들. 10월에 세라제는 바빴다. 4분기 캠페인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팀 전체가 속도를 높였다. 윤재는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미팅, 분석, 시안 검토, 파트너사 협의. 전 회사에서도 같은 양의 일을 했지만 지금은 모든 일이 자신의 이름 아래 돌아갔다. 달랐다. 피로도가 다르고 보람이 다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랐다. 어느 날 오전 캠페인 운영 회의에서 윤재가 제안을 하나 꺼냈다. 이번 캠페인에서 소비자 반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채널별로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예산 배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 마혜진 이사가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데이터 팀이랑 이야기해봤는데 2주면 세섭 가능하다고 했어요. 비용은요? 추가 비용 거의 없어요. 기존 툴 연동으로요. 본부장이 끼어들었다. 해봅시다. 실패해도 배움이 있으면 되니까. 그 한마디가 전 회사와 가장 큰 차이였다. 전 회사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면 먼저 실패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여기서는 먼저 해보라고 했다. 2주 후 대시보드가 세섭됐다. 캠페인 론칭 첫날부터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다. 예상보다 유튜브 채널 반응이 낮고 인스타그램 쪽이 예상 이상이었다. 윤재는 즉시 팀과 공유하고 예산 일부를 인스타그램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정이 일주일 후 결과로 나왔다. 첫 주 캠페인 클릭률이 전분기 대비 42% 상승. 사내 슬랙에 본부장이 직접 메시지를 올렸다. 4분기 캠페인 1주차 결과 전달합니다. 전략팀 서윤재 매니저 리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 채널 최적화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팀 전체 수고 많았습니다. 슬랙에 이모지가 쏟아졌다. 황민섭이 옆에서 말했다. 서 매니저님, 본부장님한테 슬랙 칭찬받는 사람 진짜 몇 없어요. 그래요? 심지어 팀 전체 채널에. 보통 다이렉트로 보내거든요. 윤재는 화면을 잠깐 보다가 노트북을 닫았다. 그날 저녁 현호가 퇴근 후 회사 근처로 마중을 나왔다. 요즘 자주 그랬다. 야근이 길어질 때도 오늘처럼 일찍 끝나는 날도. 오늘 어땠어? 좋았어. 캠페인 반응이 잘 나오고 있어. 잘 됐다. 얼굴이 좀 달라졌다 요즘. 어떻게? 뭔가 더 선명해진 것 같아. 윤재가 피식 웃었다. 뭐래? 진짜야. 전에는 퇴근하고 나면 좀 꺼진 표정이었는데. 걸으면서 잠깐 생각했다. 꺼진 표정. 스스로는 몰랐는데 9년 동안 그런 표정을 하고 살았던 건가? 배고파? 응. 뭐 먹을래? 아무거나. 맛있는 거. 현우가 웃었다.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항상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걸. 같은 시각 전 회사에서는 야근이 한창이었다. 3분기 결산 보고가 다음 주였다. 승철 과장이 팀원들을 붙잡고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밤 10시였다. 화이트보드에는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 부분 해석이 약해요. 데이터는 있는데 이게 왜 이 방향인지 설명이 안 돼. 팀원 하나가 말했다. 윤재 씨 있었으면 금방 됐을 텐데. 정적이 흘렀다. 승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 12시 혼자 남아 화면을 보다가 문득 윤재의 옛날 자료 폴더를 열었다. 인수인계 파일 안에 남겨진 분석 파일들. 꼼꼼하게 정리돼 있었다. 주석도 출처도, 부가 설명도. 이걸 왜 이제 보나? 9년 동안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신은 그냥 위에 올라탄 것뿐이었다. 컴퓨터를 끄고 재킷을 들었다. 불을 끄고 나오는 복도. 윤재가 앉던 자리를 지나쳤다. 지금은 신입사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아직 책상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자리. 윤재가 9년 동안 채워놓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자리. 승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건물 밖을 나오며 찬 공기를 마셨다. 어딘가가 불편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챕터 10값을 치르는 사람들. 3분기 결산 임원 보고는 예상보다 훨씬 험했다. 낭상무가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다. 이전 분기들과 비교 차트가 올라오는 순간 임원 중 한 명이 바로 끼어들었다. 이 수치가 맞아요? 전분기 대비 디지털 채널 ROI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일부 채널에서. 일부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평균이 이 수준이면. 낭상무가 설명을 이어갔지만 논리가 약했다. 데이터는 있는데 해석이 없었다.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다음 분기에 어떻게 바꿀 건지. 맥락이 없었다. 30분짜리 발표가 끝났을 때 임원진의 표정은 차가웠다. 담당 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회의가 끝난 후 낭상무는 바로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손이 약간 떨렸다. 팀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에서 다른 팀 차장이 말을 걸었다. 오늘 발표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요. 세라젠 4분기 캠페인 수치 봤어요? 거기 서윤재 씨가 리드한다던데. 낭상무는 대답 없이 지나쳤다. 오후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 4분기 팀 평가에서 마케팅 전략팀이 개선 필요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식 통보였다. 개선 필요는 팀장 성과 평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것이 낭상무 자신의 평가에 찍힌다는 뜻이었다. 저녁 6시 회의실에 팀원들을 모았다. 지금부터 4분기 전략 방향을 다시 세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달라붙어야 해요.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승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소비자 분석부터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로는. 그러면 해요. 다시. 시간 만드세요. 짧고 단호한 말. 팀원들이 입을 닫았다. 회의실 안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안에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윤재 씨였으면 이미 반쯤 됐을 텐데. 같은 날 저녁 세라젠에서는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다. 캠페인 중간 결과 리뷰 미팅이 끝나고 윤재와 마혜진 이사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팀원들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게 보였다. 3개월 됐네요. 벌써요? 어때요? 솔직하게. 윤재는 잠깐 생각했다. 처음엔 낯설었어요. 이름이 올라가는 게, 칭찬이 직접 오는 게. 근데 지금은 이게 정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마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상이에요. 늦게 알았네요. 늦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곳에 오래 있었던 거죠. 그 말이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이번 캠페인 최종 수치 나오면 본부장님이 직접 보고서 쓰실 거예요. 서 매니저 이름 넣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밖이 어두워졌다. 사무실 안불빛이 밝게 켜졌다. 황민섭이 자료를 들고 달려오다 유리벽에 부딪혀 뒤로 넘어질 뻔했다. 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황민섭이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윤재도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오랫동안 나오지 않던 종류의 웃음이었다. 그날 퇴근하는 길에 핸드폰을 열었다. 연락처 목록 위에 현호의 이름이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나야. 어디야? 지하철역 근처. 오늘 일찍 끝났어. 잘 됐다. 뭐 먹을까?
잠깐 생각했다. 오늘은 뭔가 좋은 거 먹고 싶어. 제대로. 이유가 있어? 응. 3개월 됐어. 세라젠. 전화 너머에서 현호가 잠깐 멈추는 게 느껴졌다. 어떤 3개월이었어? 평생 일하면서 제일 잘 살았던 3개월. 짧은 침묵. 그럼 오늘 진짜 제대로 먹자. 응.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걸음이 가벼웠다. 하늘엔 별이 없었지만 도시의 불빛이 충분히 밝았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 아래 있었다. 9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그 9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3개월이 가능했으니까. 그리고 아직 이야기는 한참 더 남아 있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듣는 내내 어디선가 나랑 비슷하다 싶으셨나요?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한 건데 내 이름이 없고 그러면서도 그냥 또 출근하고 또 야근하고 그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가 당신한테 맞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윤재가 9년을 버텼던 건 포기가 아니라 준비였던 것처럼 지금 당신이 버티고 있는 시간도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알아보는 사람은 있어요. 꼭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거 한잔 하시고 푹 쉬세요. 윤재 같은 사람 주변에 있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나 자신?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읽으면서 같이 응원할게요.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챕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곧 올게요.